여기 봐주세요. 이제 조금 진정이 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빨리 그 마을 투어도 진행을 해야 돼서 제 발표를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온전히 빛나는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신 전경로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조금 더 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2021년 4월에 태백으로 들어왔고요. 그때부터 22년 3월까지 1년 조금 안 되게 태백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인턴 코디로 근무를 했었고, 그때부터 23년 12월까지 1년 조금 넘게 장성 탄탄마을 현장 소속이 돼서 막내 코디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탄탄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올해 팀원으로 활동 중에 있는데요. 제가 올해 맡고 있는 사업이 크게 두 꼭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소개해볼까 해요. 바로 태백 장성에서 진행되는 제1회 문화예술축제 관공제입니다. 해당 사업은 장성동 축제위원회에서 2024년 문화예술지원사업이라는 태백시 문화재단에 보조금 사업을 신청했고, 그게 선정이 되고 나서 저희 탄탄마을조합과 협업을 하고 싶다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제가 담당자가 되어 같이 일을 꾸며나가는 중이에요. 앞에서 말했지만 관공제는 축제인데요. 기존 축제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축제를 위한 축제라고 하죠. 뭔가 주민들은 저 변방에 유배를 당하고 마을 축제인데 마을은 삭제가 당하고 행정과 뭔가 용역업체가 주가 되어서 이끌어 나가는 축제들이 기존 지역 축제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회성 이벤트 혹은 단발성 사업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저희 관공제에서는 주민들을 다시 중심으로 끌어오고 주민들이 해보고 싶기 때문에 하는 마을 축제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혹시 관공제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다행이네요. 저도 이번 사업을 하면서 처음 들었는데 태백이 시가 되기 전에 삼척에 기속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광부들의 어떤 노고를 기르기 위한 행사로 지역축제이자 산업축제였었대요. 그래서 동발을 지고 달린다거나 동발 조립 경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연탄으로 이어달리기를 하거나 강업소 대항 줄다리기 같은 것처럼 광산 문화를 담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같이 진행이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태백이 시가 되고 관공제가 태백제라는 이름이 되면서 거의 사라져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 과거의 관공제에서 모티브를 따왔고요. 이것의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달 말일부로 장성광업소가 폐광을 했어요. 그래서 장성동이라는 어떤 광부가 기존 정체성이었는데 그걸 잃거나 상실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가진 게 있더라고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이제 장성동에는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발굴되거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이미 되어 있었어요. 특히 2019년에 안녕화강이라는 축제가 진행이 됐었는데, 앞에 대표님께서 말해주셨던 그 최초의 강부형 아파트인 화강 아파트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게 돼서 그것에 뭔가 장례를 치르는 개념의 제1회 장성 탄탄마을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그게 저희 주민분들이 외부의 시선을 받고 집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조금 성공 경험으로 축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의 강점 혹은 기회 요소와 문제가 결합이 되면서 만들어진 게 관공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공제는 광산 기술자분들이 탄을 캐면서 노동으로 지켜왔던 것들을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이어받겠다는 의지의 선언이고, 이제쯤은 사실 저희가 저희를 표현하는데 그 방식을 좀 변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인정하면서 관공업 기술자분들과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손을 잡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을 해보자는 제안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관공제는 다시 4가지 컨텐츠로 나뉘는데요. 강산문화, 생활예술문화, 식문화, 놀이문화입니다. 여기서도 주요 컨텐츠는 생활예술문화예요. 지역에 숨어있던 전문 작가분들 내부이고 또 이제 생활예술을 하던 이들을 전문 작가로 데뷔시키는 컨텐츠인데요. 이건 다시 3가지 컨텐츠로 나뉘어서 카페 갤러리, 빛의 전시회, 그리고 시민 참여 전시가 있습니다. 카페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그림을 그리던 작가님들의 작품을 마을 카페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하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장성동의 5세에서 13세 어린이들의 드로잉 작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태백중학교의 지역 청소년들이 그린 벽화 작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빛의 전시회라고 하는 거는 지역에서 사진을 찍으시던 작가님들의 작품을 영상 형태로 인터뷰와 함께 제작을 해서 마을에 거점 한 3곳에다가 3분의 작가님의 작품을 전시할 예정인데요. 참고로 이게 제가 누워서 침 뱉는 격이긴 한데 그 거점 3곳 중 2곳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마을 쉼터이나 주민들이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아서 먼지가 쌓이고 조금 방치되어 외롭게 있는 공간을 활용한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민참여 전시인데요. 장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진행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연결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든 작품들이 한 3곳에다가 전시가 될 거고, 또 이 프로그램에 강사님들과 교육생들이 시민참여 전시 형태의 체험 부스를 4개 정도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강사님은 작가로서, 교육생은 예비작가로서 무대에 서는 건데, 강사님들은 교육 형태로만 자기 작업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평소에. 근데 조금 더 자기 작업을 직접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고, 또 주민분들은 교육을 받는 단순 대상에서 지역 작가가 돼보는 맛보기 체험을 하실 수 있는 무대가 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 컨텐츠예요. 이 외에도 광산문화에는 이제 광부분들이셨던 분들이 이런 전시 프로그램을 안내해주는 도슨트 투어를 운영을 할 거고, 또 강산 기록물만 담아놓은 전시가 진행이 되고, 또 식문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장성 중앙시장이 있어요. 거기 시장에서 섭외된 한 12곳의 식당에서 관공제 때만 한시적으로 파는 특별 메뉴를 운영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놀이문화는 아이들이 요새 핸드폰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잘 안 나오고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마을 놀이터가 잘 활용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거기에 바닥면을 활용한 어떤 놀이 콘텐츠를 넣어서 아이들을 놀이터로 유입시키고, 또 마을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화신촌 마을이. 근데 그 구석구석을 여행하듯이 좀 다닐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빅게임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관공제에 대한 사업 소개였는데요. 그래서 너희 그 관공제로 뭘 하고 싶은 건데, 뭘 얻고 싶은 건데? 라고 물어보면 결국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공동체 혹은 커뮤니티가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알 것 같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공동체는 어떤 이유로든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집단을 가리키는 거고, 또 커뮤니티도 비슷하게 개인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공통의 관심사가 있고, 또 공통의 관심사가 있고, 아니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 공동체와 커뮤니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연결을 저희 조직에서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관공제를 관통하는 연결어는 그런 광산문화와 문화예술 활동가이다. 저희 탄탄마을조합의 비전이 사람들의 고유한 움직임을 만들고, 또 그런 다른 서로가 연결돼서 다음을 나아갈 수 있는 커뮤니티를 디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공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끝내 남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개인의 마을인 거고, 그렇다면 그 마을은 그 개인이 자신의 마음껏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바로선 사람들이 손을 잡고 다음을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관공제는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해온 과정에서 얻은 거를 말하자면 지역 작가님들의 변화예요. 작가님들이 오래 이 지역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충분히 알 거라고 가정을 하거나 착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나를 드러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혹은 받아들여 줄 것 같지 않다는 어떤 불안과 초조가 좀 컸거든요. 근데 저희가 계속해서 찾아가고 질문하고 관심을 갖고 들어드리니까 이제쯤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작품에 집중을 하는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아마추어에서 아마추어로 회귀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한국 사회에서 아마추어는 비전문가, 자격이 없거나 솜씨나 기술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키지만, 사실 이 아마추어라는 단어의 첫 시작은 자기가 순수하게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작가님들이 그림을 그려오고 사진을 찍어온 그 세월이 길잖아요. 그건 정말 자기가 좋아서였거든요. 그 좋아하는 일로 다시 한번 자신을 표현해보는 기회를 가졌다는 게 이 관공제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최근에 제가 작가님들이나 주민분들한테 듣는 질문이 또 누가 해? 누가 뭘 해? 였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작가님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게 됐다는 거기도 하고요. 또 마을에서는 개인의 존재에 호기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라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작가님들이 저를 요새 엄청 못살게 보는데 이제 어떤 걸 더 해볼까? 이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초반에 한두 달은 이런 게 없었거든요. 왜냐면 마을 일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 마을 일에 협조해 줄게의 수준에서 머물렀던 게, 제가 자꾸 질문하고 들어가니까 좀 더 자기 표현을 하는데 집중하게 되고, 또 아마추어라는 의기소침한 이런 것들이 또 자기 확신이나 자긍심으로 변하는 과정 중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주민분들 혹은 작가님들이랑 겪다 보니, 제가 코디네이터를 3년 동안 하면서 사실 제 역할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그 사이에서 욕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어쨌든 그 3년 동안 저는 행정사무와 사업 실행자 사이를 양방향으로 연결하면서 그 작업의 강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관공제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쯤은 내가 그 사이의 공백을 메꾸는 어떤 링크 플레이어, 나도 사업 실행 주체였어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일 때는 주민분들의 우는 소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했어요. 하면 되지 뭘 저래?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라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어렵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조금은 존경스러워졌고, 혹은 그들과 같은 어떤 유대관계가 생기면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라도 혹은 나를 위해서라도 마을을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인 플레이어가 되어야겠다는 동기가 관공제로 생겼어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작가님들과 간단한 단순한 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심층 인터뷰까지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뭔가 비슷해. 뭔가 어딘가 닮아있어. 자꾸 뭔가 여기 듣던 얘기 저기 가서 듣는 것 같고, 저기 듣던 얘기 저기서 또 들리고,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개인 개별 활동들이 끝내는 마을이나 지역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하자면, 마을에서 서로를 알지 못하던 분들이 서로를 인식하게 되었고, 또 아까 그 변방에 있던 주민분들이 다시 중심으로 오기 시작했고, 저 또한 그런 마을의 일원 혹은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렇게 마을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마을 일이 진행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존재는 한 존재로서 그칠 수 없잖아요. 나는 다른 존재가 있어야만
경험을 축적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커뮤니티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정의하거나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속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커뮤니티가 다양하고 많은 곳일수록 건강한 곳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하고 있는 활동에 의심을 좀 거두는 과정이 있고요. 이 작업으로 주민분들이 문화예술을 어렵지 않게 여기게 되었어요. 이거 하면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저는 사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성향이 그래요. 관계 맺는 게 좀 힘들어요. 좀 그래요. 근데 그 관계 맺는 게 이번 관공제를 통해서 그냥 하면 되는구나. 저 사람이 나의 얘기를 하든 말든 그냥 같이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 이상 어떤 일을 꾸며나가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관공제를 통해서 만들어져 나가고 있어서 이번 관공제가 끝이 나면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이 관공제는 아까 앞에서 소개한 로컬 디자인 페어와 동일한 날짜 8월 16, 17일에 진행이 되고요. 10시부터 5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그게 끝나고 나면 5시부터 10시까지는 야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희 지역 작가님들 전시 보시고 맛있는 거 먹고 한번 장성동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소개를 끝으로 제 이야기는 마쳐볼까 합니다.